1월 3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4 하락,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폭탄 매물을 쏟아냈어요. 외국인이 오늘 4,849억, 약 5천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0.25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1.28 하락, 헬스케어는 1.55, 제약은 2.45,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자,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삼성전자건 LG에너지솔루션이고 올랐던 거 차익 실현 물량 대부분 나왔어요. 다만 셀트리온은 올라가지도 않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한테도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의 하락을 미국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 정도 빠졌더라고요. 나스닥이 간밤에 1.96, S&P가 1.3, 다우가 0.77 하락 마감했는데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매의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다. 미디어에서 이런 말이 언급되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 쏟아지는 겁니다. 다시 물량 소화하고 저는 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 이유는 연준의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이미 수없이 언급드렸죠. 자, 먼저 미디어에서 나온 부분을 살펴볼게요. 올해 첫 FMC 파월 매파 발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디어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헷갈린다는 거죠. 시장은 금리 인상 중단을 원하는데 파월은 매 발톱을 다시 드나 금리 인상 중단 메시지의 인플레 재자극 우려, 긴축 완화 시장 기대 꺾으려 강경 발언 낼 전망이다. 월러 연준 이사는 6개월치 인플레 완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장 니네 달리면 안 돼. 컨트롤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베이비스텝 유력하다. 일부에서는 인상폭보단 제롬 파월의 입에 쏠리는 시장의 눈.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바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25% 그리고 0.25%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무언가 또 말을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겠죠. 중요한 건 0.25, 0.25 하고 끝날 확률이 무척 높다. 빠르면 사실 2월 달에도 끝났으면 좋겠는데 3월 달에 0.25 올리고 끝날 확률이 높겠죠.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는 박살나 있고요.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실물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가 되면 금리 인하가 나오겠죠. 이때는 사실 어렵고요. 금리 인상 중단 신호가 나올 때 그리고 금리가 유지가 될 때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 금리 인하가 될 때는 시장은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시장의 노이즈가 좀 커지겠죠. 이때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다시 부양될 확률이 높다. 제가 그리는 큰 그림이고요.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저는 기술적 반등의 시작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 금리 상승으로 경기 둔화 우려. 경기 둔화 우려가 아니라 이미 경기는 안 좋습니다. 박살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물 경제 성장률은 정체 또는 찔끔 또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올렸어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였다가 이번에 좀 내려왔죠. 그리고 금리를 끝까지 올려서 4.5예요 현재. 5%에서 멈출 확률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박살나 있어요. 경기가 따라오면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경기는 박살난 상태에서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끌어올렸다. 그럼 실물 경제가 감당이 될까요? 자산시장은 감당이 될까요? 부동산 시장은 감당이 될까요? 금융시장은 감당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의도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국면에 돌입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살펴보면은요. 니케이가 0.39, 상해가 0.43 하락 마감, 약보합권, 항생은 1.93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자, 시장 지표를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31원, 원화의 찔끔 약세. 그동안에 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원화에 대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찔끔 올랐다.
마찬가지로 달러도 엄청난 강세에 이은 엄청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찔끔 올랐다. 102.08. 큰 변동의 흐름은 없다. 제롬 파월의 입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무언가 시장을 컨트롤하고 싶겠죠. 자, 근데 한눈에 드러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죠. 자,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저점을 찍고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자, 고작 1.96 하락했습니다. 그동안의 강한 반등 이후에. 자, 이런데 요거 음봉 달았다고 시장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기준으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있었다. 자, 크게 보면 쌍바닥을 찍죠. 그쵸?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였습니다. 돌파하고 살짝 밀린 상황이에요. 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다음 매물대도 있고, 자,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요 라인, 그 다음 요 라인입니다. 자, 갈 곳이 많이 남아있어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중단과 그리고 시장이 당분간은 달릴 확률이 저는 무척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의 차트인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강한 기술적인 반등 슈팅. 슈팅 나왔던 부분이 공간이 띄었죠. 갭으로. 그거 메꾸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얘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있었어요. 자, 그러나 크게 보면 고작 이 상태에 있어요. 미국 증시하고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죠. 바닥을 좀 찍고 현재 이 정도 라인에 있습니다. 매물대 형성하고 있고요. 이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폭락을 하고, 자, 아직은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어요. 자, 삼성전자도, 그리고 그동안 반등 나왔던 애들도 차익 실현 물량 소화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크죠? 자, 주식으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삼성전자. 자, 나왔는데 그대로 다 돌렸어요. 상승 나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상승 나왔던 거 돌려 나왔다. 외국인 애들이 자금 돌려가면서 단기 스윙 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조금 이따 수급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상승, 차익 실현. 좀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를 좀 가지고 노는 것 같아서. SK도 마찬가지죠. 상승, 슈팅, 차익 실현. 그리고 아랫꼬리를 달고 현재 이 상황이 있어요. 국내 증시가 자본시장이 증시, 채권, 외환시장, IMF 1997년도에 다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 자, 그리고 자, 다른 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나왔던 거 그대로 돌려 나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섹터가 좀 강해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좀 강합니다. LG 화학도 좀 강한 편이죠. 안 밀리고 있고, 삼성 SDI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어요. 자, 2차전지 섹터가 올해, 내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헬스케어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대장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가 실적이 성장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자금이 안 들어올까요? 2차 전지만 갈까요? 고작? 그쵸? 저는 숫자가 증명되면 수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2차 전지 섹터는 자금줄이 씨가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자금줄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그다지 많은 물량은 아니겠지만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숫자를 증명해내면 들어오겠죠. 유플라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이 4,216억, 약 4,200억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동안에 쭉 들어왔던 거 오늘 물량을 많이 좀 던진 편이에요. 4,216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기준으로는 2조 2천억 원을 들어왔어요. 2조 2천억 원. 자, 코스피의 수급에 바로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같은 섹터도 그동안에 자금 들어왔던 부분도 같이 팔았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4,800억. 삼성전자가 다 팔았던 부분이죠. 거의 담당을 했고요. 자, 그동안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죠. 자, 단기적으로 외국인끼리도 손바뀜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셀트리온한테도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요. 자, 바로 우리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시죠. 셀트리온을 들어오면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어요. 차트가 아예 자, 죽어 있어요. 자, 보면 수급도 죽어 있고요. 누가 보면 진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실적은 역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빠그러지는. 심지어 뭐 예를 들면은 감자할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뭔가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차트에. 그러나 계속 언급을 드렸죠. 제가 월봉으로 또 한번 보시죠. 2022년도 4월부터 밀리면 계속해서 담아대면서 그들은 미친 듯이 담아댔다. 개인의 600만 주를 다 뺏어왔다. 그리고 2023년도 7월 달에 유플라이마가 출시를 해서 숫자를 찍어대기 반드시 증명해내야 된다. 직판의 영향력을 증명해내야 된다. 램시마 SC가 신약 특허 허가를 받고 2024년도에 출시를 해야 된다. 알리에와 스텔라라가 줄줄이 따라와야 된다. 실적이 3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증가한다면 자금줄이 죽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차트도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안 들어올까요? 기업 가치가 성장하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증가하고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증가하는데 시가총액이 못 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면 못 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시장도 지나가고 기업 가치를 시차를 두고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이 힘든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기다리시기. 딱 8개월이면 종고점 돌파, 8개월이면 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그 8개월, 지금까지 4년 넘게 기다리셨던 분들, 3년, 2년, 자,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8개월의 열차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건 내려가건 수급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힘 빼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려는 기회를 만든다. 자, 지금 누가 보면 차트가 죽어있는 것 같죠? 죽어있습니다, 실제로. 심박동이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자, 조용해요. 잠잠합니다. 실적을 찍어내면 달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볼게요. 이동건 연구원은 램시마, 정맥, 피아 등 주요 품목들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가 되나 전년 동기 레큐노라 매출에 반영에 따른 역기조 효과로 매출액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4분기 분기 매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반영되고도 남음이 있고요. 지금 가격은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화해는 수익성이 좋은 램시마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4분기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 유럽 항암제 직판 판매 전환에 따라 기존 파트너사에서 유통망 비용 지급 지속에 기인한 만큼 일시적인 이슈로 판단된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램시마 정맥 매출액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 내 램시마 SC 매출 고성장을 바탕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2023년 램시마 SC 매출액은 4,200억, 약 4,3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램시마 SC 매출액에 높은 매출 성장 지속 및 수익성 좋은 품목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 2023년 북미 직판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이슈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연간 직판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분은 보수적으로 약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나 램시마 SC 매출 호소 지속 감안 시에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은 낮다. 2023년 7월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 이후에 판매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도 충분하다. 2023년은 주력 품목들의 안정적인 매출 속에서 고마진의 램시마 SC의 고성장 지속이 기대된다. 7월에는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라는 주요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1분기 중에 FDA 허가 획득이 예상되며 허가와 별개로 출시 준비도 순항 중인 만큼 향후 유플라이마 판매 성과에 따른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가능하다. 자, 업사이드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점은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와 세력들을 중심으로 끌어올리겠죠. 그거는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반증되는 지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하였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목표가를 10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램시마 SC의 고성장을 기대한다. 그리고 램시마 SC는 미허가 올 하반기 예상한다. 성장 새 이정표이다. 투여 편의성 높아 허가 시 신속한 침투를 기대한다. 국내 비롯한 유럽, 캐나다 등
40억에 쓰인다. 자, 이 정도면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얘네가 숫자를 반증해내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기다려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고요. 증명해내면 죽어있던 심박수에 다시 수급에 혈액이 공급되겠죠. 달려가는 시기를 8개월의 시기를 힘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고밸류로 가기 위한 첫걸음. 술리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유플라이마가 출시가 되고 직판이 성공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가 핵심 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는 유플라이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2019년 초 유럽 직판에 대해서 셀티온의 서정진 회장이 언급했던 말이 있죠. 직판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솔직히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판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은 미국 직판이 성공해야 우리가 원하는 주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직판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유플라이마의 미국 승인이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약바이오 전체가 시장 대비 약한 것은 셀트리온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선 증명해내야겠죠.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88, 거래량은 약 40만 주, 1.1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9.89, 거래량은 43만 9천 주, 1.55 하락 마감. 제약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45, 거래량은 14만 1천 주, 오늘 2.4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대차장국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 1월 30일 어제 기준이고요. 13만 2천 주가 줄어서 차트상으로 보면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의 중앙이란 건 이렇게 1000만 주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고 중앙에 있다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는 조금 더 올라와 있죠. 공매도 누적 잔고를 언급 드리는 거예요. 한 여기 정도. 자, 얘네가 같이 줄어야 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유플라이마와 직판 그리고 숫자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아마 숫자 찍기 전에 그들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장부율 어제 기준이고요. 0.78 바닥권에서 0.01 늘어있는 상태고요. 큰 변동 없고요. 헬스케어는 0.0이 늘어서 1.39 바닥권입니다. 제약도 0.01 늘어서 1.13 삼형제 다 바닥권이에요. 자, 삼형제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은 13,000주 매도, 기관은 4,000주 매수, 개인은 약 9,000주 매수하였습니다. 물량이 워낙에 작죠? 자, 기관 4,000주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4,700주를 매수했고요. 연기금은 약 1,900주, 투시는 1,800주 매도, 사모펀드와 보험은 각각 600주, 100주씩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약 9,000주. 자, 수급이 완전히 지금 주체가 없고 소강 상태예요. 기간이 한 달 기준 7,530주 매도, 외국인은 390주 매도, 개인이 6,000주 매수입니다. 자, 수급이 꼬여 있음을, 수급이 소강 상태임을, 외국인 기간, 개인 중에서 현재 주체가 없음을, 이렇게 된 지 한 달에서 길면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풀릴 때 무언가 다른 기준점이 나오겠죠. 현재 심박수가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결국 성장하는 기업들, 다시 한번 산업이 성장할 때 거기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즉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숫자 이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상승을 합니다. 기대감을 증명해내면 결국 결과물이 나오죠. 자, 이게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상승 먼저 하고 차익 실현, 상승 먼저 하고 차익 실현, 마지막에 숫자 찍습니다. 숫자 찍으면 또 차익 실현, 또 성장해내면 차익 실현,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셀트리온은 공매도와 함께 했었죠. 그래서 우상향을 차분히 했던 것보단 쭉쭉 눌려서 티면 스프린처럼 쭉 긴 기간 동안 박스권, 3, 4년의 박스권,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슈팅, 이런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그 10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공매도가 철수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항해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헬스케어는 오늘 쌍끌이 매도, 외국인은 약 2,500주, 기관은 5,000주. 자, 너무 물량폭이 작죠.
개인은 7,400주 순매수하였습니다. 기간 5,000주 매도 중에선 금융투자가 약 3,200주, 연계금이 약 700주, 사모펀드가 300주 매도하였습니다. 꼴랑 찔끔찔끔찔끔. 자, 개인은 7,400주 순매수인데 헬스케어 또한 이제 수급이 다시 돌아 나가고 있어요. 얘도 한 달 기준 개인이 약 3만 주 매수, 외국인은 1,000주 매수, 기간은 3만 1,000주 매수입니다. 헬스케어 또한 자, 수급의 주체가 없어요. 얘도 이제 돌아 나가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은 같이 움직입니다. 연계금이 한 달 기준 16,000주 순매도입니다. 매도량도 작죠? 이제 다시 돌아 나가는 기점을 기다려야 돼요. 3대 먼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제약은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3,400주 순매도, 기간도 500주 순매도, 금융투자가 이 중에 678주 순매도, 투신과 사모펀드는 각각 128주, 사모펀드 32주 순매수입니다. 개인이 약 오늘 4,000주 매수했는데요. 한 달 기준 9,000주 개인이 순매수, 외국인이 9,400주 순매도, 기간이 269주 순매수입니다. 자, 현재 수급의 분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약 주임에서는. 삼형제다. 수급의 주체가 없고요. 수급이 꼬여 있고요. 현재 다시 수급의 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장중에 메릴린치가 나와서 하루 종일 매도가 나왔어요.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도. 하루 종일 매도를 했고요. JP모간 찔끔 장중에 나와서 1,000주, 146주 매수했고요. 요거 매수하면 모았다가 또 밉니다. 메릴린치는 장중에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모건스탠리가 약 2,900주에 3,000주 들어왔고요. 메릴린치가 오늘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입니다. 자,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요. 즉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를 알았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시간을 지금까지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건드리지 않을 여유자금이라면 자, 4년, 5년을 고생해도 1년 만에 끝내는 게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힘 빼시고 뭐 이런 주식 다 했냐 그러겠지만 힘들게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면 그것도 이제 한번 8개월의 맛을 보면 저는 이 투자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까지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